그 흐름을 서술하시오. 자, 환율이 상승하면 우선 수입을 하는 이제 업체가 있을 거고 수출을 하는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얘네들한테 어떤 영향이 갈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 수입하는 애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환율이 상승하면? 좋을까 나쁠까? 환율이 상승했다는 거는 1,000원 하던 1달러에 1,000원을 하던 게 어떻게 된 거예요? 1,100원이 된 거죠. 맞아요? 환율이 상승했다는 건 이런 뜻이야. 환율의 기준이 뭐예요? 자국이야, 자국. 그치? 엔화가 상승했다 그럼 엔화의 환율이 상승했다 그러면 여기 엔화가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왜? 수입하면 내가 사는 거야, 파는 거야? 수입을 하는 이런 업체는 같은 10달러인데 얼마를 내야 되는 거? 우리나라 돈으로 더 많이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입하는 애들한테는 악재로 작용을 하겠지. 맞아요? 아,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악재잖아. 자, 그리고 수출을 하는 나라한테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심심하니까. 수업을 길게 들으면 힘드니까 선생님 이런 쇼라도 하는 거죠. 그쵸? 요 정도는 약간 귀엽게. 수출하는 나라는 어때요? 나이스, 나이스. 왜? 왜? 그렇지. 수출은 내가 똑같이 그거를 팔아도 받는 돈이 똑같아요. 달러로 받으면 나한테 더 많은 원화로가 바뀌잖아요. 그럼 수출하는 애들한테는 호우! 이래가지고 호재죠. 부끄러워. 자, 그래서 악재, 호재로 작용을 한다. 자, 그래서 그러면 수입이 어떻게 될까? 수입량이 줄어들겠지. 악재니까. 호재니까 어때? 수출이 늘겠지. 맞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게 수입을 하면 우리나라한테 마이너스고 수출을 하면 플러스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흑자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환율 상승이 된다는 건 이게 흑자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흑자가 더 심해지거나 어쨌든 우리한테는 좋은 거잖아. 맞지? 선생님, 우리나라 너무 적자라서 이거 올라도 흑자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마이너스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도 아무리 올라와도 아직까지 적자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걸 딱 뭐 흑자다, 뭐 적자다, 이건 만당이네요. 자, 흑자가 아니라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이렇게 보면 좋겠네. 맞아요? 맞습니까? 응. 그래서 어쨌든 좀 더 나아지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게 환율의 상승이죠. 그쵸? 경상수지 개선되는 경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흐름을 적을 수 있으셔야 되었다. 하나하나 해보면 되잖아요, 이 기집애들아. 하나하나. 수입하는 업체는 어떻고, 수출하는 업체는 어떻고.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해보면 되지, 이렇게 써놓고. 그럼 뭐 이렇게 어려워해. 자, 그 다음에, 근데, 원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상수지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제이커브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제이커브 현상이 뭔지를 쓰래. 제이커브 현상이 뭐예요? 환율이 원래 상승하면 결과적으로 경상수지가 개선이 돼야 되는 거 맞지? 맞아. 그럼 그래프로 봤을 때 경상수지가 이렇게 개선돼야 되는 게 맞지? 그치? 근데 환율이 상승한 지점이 여기야. 띵! 환율 상승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쫙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개선된다. 그러니까 처음엔 오히려 안 좋아져. 오히려. 그러다가 나중에 천천히 좋아져. 그치? 이거를 뭐라 그래? 제이커브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왜 제이커브 현상이 일어날까? 사쪽에 있잖아, 사쪽. 그래서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 경상수지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을 뭐라 한다?
그 알파벳 J 모양이라 해서 J 커브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경상수지가 개선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지. 그치? 근데 수입량이 봐봐. 여기서 이렇게 되는 원인을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원인을 생각해보자.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에 악재가 있고 수출에 호재가 돼. 그러면은 그 이유는 뭔데? 이유가 뭐야? 수입을 왜 안 해? 하나하나 따로 해야 되는데 얘는 비싸져서 많이 살 수가 많이 사올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수입이 악화되는 거 아니야? 맞아?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약간 삼척동자도 알아들을 만한 얘기라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요렇게 되는 이유는 뭐야? 상대적으로 싸진 거잖아. 내가 항상 환율은 여기가 오르면 여긴 상대적으로 낮아진 거잖아. 진짜. 봐봐. 왜 1달러에 1,000원이었어, 얘들아? 보세요. 하셨죠? 근데 1달러에 1,100원이래. 그러면 얘를 만약에 요 상태에서 이걸 1,000원으로 따지면은 얘는 1달러가 아니라 0.9달러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 않냐는 거지. 얘를 똑같이 1,000원으로 잡으면. 그러면 얘가 올랐다는 얘기는 달러에서 싸졌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같은 물건이. 그러니까 이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원래는 1달러 이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었어. 원화로. 근데 이게 1,100원이 되면 우리 원화로 이게 1,000원이 되면 이게 like this 약 0.9달러의 효과를 내잖아. 그러면 이게 가격이 이 나라에서 미국 USA에서 팔릴 때 싸게 팔 수 있잖아.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싸게 팔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싸니까 어때? 사람들이 구매를 더 많이 하겠지. 많이 하면 어쨌든 예를 들면 박리담회라고 들어봤어? 박리담회? 자, 박이 무슨 박이냐면 열불박이야. 열불박. 옅다, 얇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리는 이익이 엷어, 얕아. 그 얘기 뭐야? 이익이 쬐끔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 다는 뭐야? 마늘다. 그 다음 왜는 뭐야? 팔매. 이익을 10개 조금 내가 가지고 많이 팔 거예요. 그게 박리담회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박리담회 전략을 쓸 수가 있겠지. 왜? 사람들은 싸면 살수록 어때요? 많이 사잖아. 맞지 않아요? 선생님, 아닌데요. 베브런 법칙에 의하면 무조건 그런 것도 아닌데요. 맞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담 스미스의 전통경제학에서 보면 그 공급과 수요를 봤을 때 그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많아지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야. 우리가 저 끝에 있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면 싸면 많이 파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싸지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살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이 나라, 여기 우리나라의 수출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더 많이 팔리니까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도 있지. 또 하나는 뭐야? 같은 가격으로 그대로 둬도 원래 그대로대로 팔리겠지. 그렇잖아. 가격을 변하지 않으면 예전대로 팔릴 거 아니야. 뭐 큰 변화가 없으면. 그럼 어때? 이게 1,000원인데 이게 1,100원이 됐으니까 수출해서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겠지. 왜? 똑같은 한 달에 10달러씩 팔렸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바꾸면 10,000원이었는데 나한테 11,000원을 준대. 그럼 개꿀이지. 개꿀띠잖아. 그런 거잖아. 맞아? 그래서 수출에선 호재가 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그 돈을 바꾸면 그 총액이 아무것도 안 해도 커지잖아. 맞아? 환전을 했을 때 환전을 하는 거잖아. 바꿀, 돈전.
내가 받은 달러를 환전, 원화로 바꾸면 나는 그대로 똑같이 팔았는데도 총액이 커지는 효과를 볼 수 있잖아. 환율이 상승하면. 그쵸? 그래서 수출하는 애들한테는 호재라고. 어떻게 얘기한다고? 세이호. 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두 번째는 그 나라에서, 예를 들면 USA라고 해봐. 내가 수출하는 그 나라에서 뭐 할 수 있어? 세일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세일 전략을 구가할 수 있다. 그러면 박리담회로 의해서 좀 오히려 더 많이 팔 수도 있겠지. 이해됐어? 이 두 가지 때문에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호재인 거야. 이해됐지? 근데 제이커브는 왜 일어나냐면 열 포인트는 이거야. 인과관계가 비싸져서 많이 사올 수가 없잖아. 맞지? 근데 수입을 우리가 해올 때 저쪽 나라에서 우리나라한테 파는 거잖아. 그럼 저쪽 나라에서 우리나라한테 팔고 나는 수입을 해오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비싸지면 많이 사올 수가 없으니까 저쪽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는 거야? 가격을 안 올리는 거야. 환율이 상승했는데 그만큼의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오른 만큼을 받는 게 아니라 원래 가격대로 낮춰서 오히려 받는 거야. 왜? 그래야지 본인들 거를 더 많이 사니까. 원래대로 사니까. 비싸지면 뭘 많이 못한다고? 구매를 많이 못하니까 원래 구매량을 본인들도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 디스카운트를 해준다고. 저쪽 회사에서. 그럼 우리가 굳이 비싸졌다고 많이 안 사올 필요가 없잖아. 비싸진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환율이 올라갔지만 수입에 악재가 없으니까 어때? 그냥 수입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저쪽에서 세일을 해주니까. 그럼 수입량이 줄질? 않겠지. 맞아? 그럼 경상수지가 개선되지? 않겠지. 맞아? 응. 그럼 여기를 볼까? 얘네가 이렇게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세일 전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봐. 아니면은 뭐 총액이 올라가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오히려 안 좋아지는 거는 저쪽 나라에서 세일을 해줄 수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는 뭐야? 이게 1번. 또 2번은 뭐야? 꼭 사야 되는 거라서. 꼭 사야 돼서 세일을 안 해주고 올린 가격 그대로 사와야 돼. 그럼 어때? 수입량은 그대로지. 근데 돈은 돈대로 많이 나가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 경상수지가 개선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리고 여기도 어때? 얘네가 싸면은 빨리빨리 많이 사야 되잖아. 근데 이 나라의 소비자들이 뭐를 인식을 못해? 세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을 잘 못해. 그래서 빨리빨리 안 사. 구매를 많이 그래서 안 이루어져. 원래대로 돼. 그럼 뭐야? 굳이 뭐 경상수지가 되게 많이 개선되지를 않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싸졌다는 느낌 같은 거를 소비자가 인지하거나 우리가 세일해요라고 홍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걸 인식해서 다시 살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어.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이 나타나게 된다. 됐죠? 그래서 환율이 오른다고 무조건 우리나라에 뭐 경상수지가 바로바로 개선되는 거는 아니다. 그쵸?